Hello 키워드. 오늘 하루 한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슈를 한 큐에 정리하는 헬로 키워드 헬마우스입니다. 네. 예. 오늘도 한 큐로 좀 시원하게 정리해 주실 이슈 무엇입니까? 이상직 의원 네. 관련된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닌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좋은 싶은데 화제는 아니었어요. 대부분 좋은 화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가 2년, 그래서 당선 아이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 결과였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권리당원들한테 대규모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도 중복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 이게 이제 거짓 응답을 요청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법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을 지냈는데 그 당시에 선거 구민들한테 예. 전통주와 책자 한 2,600여만 원 정도의 그 금품을 제공했다. 이제 이런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건 좀 크게 걸릴 일인데 왜 이랬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 부실 경영과 책임 회피 논란을 빚었던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이슈들 예. 오늘 한번 한 큐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첫 번째 키워드 피닉스 리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불사조 리인데요. 예.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자신을 불사조라고 칭했던 이상직 의원의 이제 에피소드가 논란이 됐었던 네. 기억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이제 회사 돈 500여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변호사와 함께 이제 법원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건드리는데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예. 라고 말하는 거를 하필이면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이스트항공의 노조 관계자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여론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었는데 예. 이게 사실 이제 정치인한테 피닉스라는 별명이 이제 익숙한 것이 이제 충남의 제왕이었던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그 스스로 피닉스를 자청한 게 아니고요. 많은 이제 정당들을 이제 갈아타면서 당적을 바꿔가면서 예. 정치 생명력을 이어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춰준 별명이었는데 이 비리 혐의를 받은 본인이 정치인 본인이 자신을 불사조라고 칭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회사라든가 종업원들 노동자들이 불사조가 아니라 본인이 불사조라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죠. 개인 이 얘기잖아요. 네, 불사조가 전혀 아니네 결과는. 뭐 냉정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불사조인 셈인데 예. 그렇잖아도 이 뭐 이제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오히려 피닉스 리 사건은 좀 사소해 보일 지경입니다. 일단은 뭐냐면 2012년 이후에 본인은 이스타항공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네. 노조가 이제 확인해봤을 때는 2018년에 중기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가기 전까지 7년여 동안 계속해서 경영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 지휘를 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회사를 편법 승계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페이퍼 컴퍼니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거 불법 승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오피스텔과 포르쉐를 꼽았는데요. 예. 자, 이게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맥락이 잡히실 겁니다. 이스타항공의 지주사가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3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인데 이것도 예. 사실 놀랍죠. 이스타항공의 2019년까지의 매출이 5천억이나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주회사가 3천만 원짜리 지분을 갖고 시작된 회사다. 근데 이 이스타홀딩스의 주인이 누구냐?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 100% 나눠 갖고 있습니다. 100%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도 이제 한 100여 원 정도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타항공에 이제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이스타홀딩스가 그 당시에 아들과 딸이 10대 그리고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100억 원이. 100억 원 넘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지금 소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타홀딩스 이 이제 본사에다가 그 주소지 적혀 있는 걸 갖고 찾아가 봤더니
일반 이제 오피스 빌딩이거나 무슨 이제 사무실이 아니고 서울 여의도의 고급 오피스텔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제 오피스텔에 메리어트 호텔이 입주해 있는 걸 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로 쓰이는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오피스텔 저 호수에 찾아가 봤더니 회사 간판, 뭐 이스타 홀딩스라든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페이퍼 컴퍼니라는 증거가 아니냐라는 게 이제 JT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추정이었고 또 하나 포르쉐는 뭐냐? 딸이 이 업무 목적으로 타고 다녔다고 하는 이 법인 명의의 차량입니다. 이게 출고가만 1억짜리 포르쉐 자동차였는데 아우, 나 그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 느낌이 어떨까? 본인 돈으로 사서 타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인 명의였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군요. 법인 명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앞유리에 붙어 있는 주소를 보니까 회사 주소가 아니라 이상직 의원의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 차량처럼 법인 차량을 운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명의 슈퍼카의 어떤 행태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검찰로부터 제출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오피스텔을 자기 마음대로 법인 명의로 사용을 하고 딸한테 포르쉐 자동차를 사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논란이 되니까 이상직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딸이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차를 사주고 싶어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 추천된 차량이 문제의 포르쉐 외제차다. 그래서 할부로 리스를 해가지고 써왔다.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1억 원짜리 차를 써왔다. 그게 1억 원짜리 포르쉐가 필요할 정도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사실 이제 교통사고에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지하철을 타시라고 좀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 같으면 그런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정 사주고 싶다면 본인 돈으로 사주면 됩니다. 회사 돈으로 사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이 소명이 먹히질 않았고요.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구속 수감이 돼 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계속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어요. 자, 그나저나 이스타 항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회사에 대한 이스타 항공에 대한 인수전은 이제 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스토킹 홀스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토킹 홀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인수 계약을 맺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단계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선 매수권자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킵을 해놓고 공개 경쟁 입찰을 추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후보자가 이미 선정이 돼 있으니까 추가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수 가격을 좀 더 높여 부르게 되니까 회사의 매수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게 채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본 입찰에 참여한 새로운 입찰자들이 기존의 우선 매수권자보다 이제 인수 가격을 높게 부르면 그쪽으로 회사가 넘어가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일단 회사를 안전하게 인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자 인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동산 업체 성정이라는 회사에서 800억 원 입찰가를 불러서 먼저 우선 매수권자로 선정이 돼 있는데 가계약이 지금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공개 입찰을 진행을 했더니 하림하고 쌍방울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쌍방울에서 1,100억 원대의 입찰가를 제시한 걸로 이제 확인이 많이 올랐어요. 300억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방울로 넘어가나 싶었더니 주식회사 성정에서 우리도 1,100억 원 이상을 부르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람에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업체인 성정 쪽으로 회사가 인수가 될 걸로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매각 추진한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주인이 결정될지 지금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공중에 붕 뜬 회사 빨리 주인은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로 제가 이제 고용을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스타항공의 임직원들입니다. 지금 벌써 1년 넘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직원들의 체불 임금만 해도 벌써 한 250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국회 앞에도 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0명 넘은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하는 바람에
그분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체불이 돼가지고 그 돈도 수백억 원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이스타항공 노조 입장에서는 예. 누가 주인이 되지든지 간에 어쨌든 고용 정상화만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회사에 협조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데 네. 문제는 워낙에 지금 그 항공업의 업황이 안 좋은 상태라서 예. 과연 얼만큼 회사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이제 그게 미지수라는 거고요. 예. 단적으로는 지금 이 이스타항공이 항공사인데 비행기가 모자랍니다. 예. 원래 2019년 연말 기준으로는 이스타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여객기가 총 23대가 있었는데 경영난을 겪으면서 다 이제 팔거나 담보가 잡히면서 네. 지금 갖고 있는 여객기 수는 4대까지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어허. 그나마 2대는 뭐냐면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추락 사고를 겪어서 지금 운항이 금지되어 있는 기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항할 수 있는 기종은 2대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그렇잖아도 지금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다가 뭐 공항 사용료 항공 유류비 못 낸 거 한 1,800여 원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빚이 많은 상태인데 네. 과연 앞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제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첩첩산중입니다. 앞으로 좀 헤쳐나갈 일 많습니다. 엘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